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앉아서 할까요? 네. 처음 보셨던 영화 얼굴 보니 좋네를 감독한 남궁선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텔레비전 연출한 임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겹겹이 여름의 박연을 맡은 이노아입니다. 네, 이렇게 여름에 아직 완전 한여름이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극장에서 사랑 영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잠시만요. 저희 오늘은 한 30분 가량 정도 이거 GV 진행할 것 같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이제 오픈 채팅방 통해서 여러분 질문 받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남궁선 감독님 거 얼굴 보니 좋네 보면서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일단 세 분 한 분은 이제 배우분이셔가지고 그런데 그 두 분 감독님한테 궁금했던 게, 처음 이 이야기 시작이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남궁선. 네, 그게 막 되게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작된 계기는 사실은 어떤 코로나 시기에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편 영화를 완성을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입이 없는 채로 지내다가 저희 영화에서 그래도 고생을 했는데 많이 그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주로 우리가 팀을 짜서 저 돈을 좀 타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부끄럽네요. 다른 감독님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라고 못할 거 없잖아 이러고, 사실 그 신청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이야기이긴 했는데요. 그 주제 자체가 코로나에 관한 거였고, 또 시간이 12분 이하로 정해진 어떤 짧은 단편이었고, 마침 그때 저희가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마땅히 어떤 크진 않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되게 하지 못하고 겹겹이 무언가를 통해서 간신히 소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상황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헤어져야 되는데 그 한 번의 접촉이 없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임종민 감독님. 저는 한 5년 전쯤에 대학교 졸업할 때쯤 만든 영화인데요. 저도 시나리오를 이제 영화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 뭔가 너 뭐 비전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그 영화 하지 않는 어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 뭔가 모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뭔가 정량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이제 개그맨의 이야기로 좀 저의 심정을 좀 담아서 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스타트하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내 비전을 봐줘라는 그 인물에만 이제 시작을 했다가 쓰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거를 봐주는 사람도 되게 어떤 마음이 되게 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좀 섞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찍었습니다. 저 그 이노아 배우한테도 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35분짜리 단편이긴 하지만 거의 안에서 표현해야 되는 감정선은 진짜 웬만한 장편 영화 이상의 거의 10년 가까이의 한 커플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처음 이제 시나리오 받고 느낌이 어땠고 왜 출연하고 싶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시나리오 받았을 때 느낌과 출연하게 된 이유. 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이 단편의 이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을까 좀 막막하기도 했어요. 제가 단편 영화가 처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가능할까? 그래도 시나리오를 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희와 강희의 이야기가 30분 안에 이렇게 녹진하게 녹아내리려면 많은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김우겸 배우랑 우리 백정 감독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리딩도 정말 많이 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어떻게 이 사랑 얘기를 사랑이란 감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하고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리딩 때 이거 괜찮겠다 이거 해도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이거 약간 엉뚱할 수도 있는데 각 영화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중에 얼굴 보니 좋네는 사실 이제 원시 원컷으로 촬영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이 얼굴 보니 좋는데 끝까지 나는 그 혜원 배우의 얼굴을 못 본 거야. 물론 유희든 배우님은 봤겠지만 그게 아쉽더라고요. 아쉬우면서도 좋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음 찍을 때부터 절대 이제 포커스 아웃된 채로만 보여줄 거야 였는지 아니면 고민을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고민을 했고요. 근데 이 영화 자체는 좀 그런 컨셉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12분짜리 영화를 만드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임팩트 있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형식을 이렇게 잡아버리자 단순하게 라는 결정을 먼저 했었고 그리고 그 누구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감정 연기가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줄 때 얼굴을 다 보여줘야지 배우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건데 주인공인 이제 유이든의 얼굴도 잘려서 보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포커스 아웃돼서 안 보이고 그리고 계속 마스크 쓰고 있고 막 그 지나가던 혜인 아저씨도 막 마스크 엄청 신경 쓰면서 계속 쓰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포커스를 거기다 주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처음 그 사운드도 비슷한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고 안 들리고의 앰비언스 차이 같은 것들을 그냥 겹겹의 레이어로 삼아서 이 영화의 어떤 장치로 써보자. 그래서 안 들리는 말들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들은 안 보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한 번 그 이든 배우가 차 앞으로 나가는 딱 그 단 한 번에 포커스를 옮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좀 궁금했던 게 전 마지막까지도 헷갈리더라고요. 과연 진짜 연희는 진짜 재밌어서 웃었는지 웃어준 건지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쓰셨는지. 저는 그냥 웃어준 거다라고 분명하게 그 배우님이랑 소통했었고 그렇게 되게 근데 이제 뭐 웃어준 거다 아니 실제로 웃기다인 게 어느 순간 분별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응원하는 웃음이라서 둘 다 비슷한데 굳이 좀 방향을 더 말씀드리면 웃어줬다. 이렇게 사랑에 그 뭐가 더 진짜고 가짜고 뭐 이런 건 뭐 구분하기 힘들지만 저는 보면서 그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진짜로 웃어주는 게 진짜 진정한 사랑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웃어주는 연기라도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감독님 뭐가 더 진짜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 평소에는 저 유한이가 좀 더 정확하게 냉철하게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캐릭터 같아요. 근데 아버지 앞이라서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무마하고 싶은 마음에서 웃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겹겹의 여름에서 전 진짜 연희가 저 정도면 정말 굉장히 깊은 인연인 것 같은데 왜 자꾸 도망칠까? 그게 진짜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정확한 이유가 물론 이제 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긴 했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연기하셨는지 그 가장 깊숙한 안에서 자꾸 이 강의를 이렇게 마음이 당기면서도 계속 떠나려고 할 때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둔 감정이 뭔지 그게 궁금했어요. 연희가 일도 잘하고 일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 강단 있는 친구이긴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 앞에서는 자기 마음껏 솔직해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고요. 다른 거 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할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조차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도망쳤다가도 다시 또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둘이 27에 만났을 때 28에 만났을 때 둘 다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둘이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것 같은 장면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너무 좋구나, 이 부분으로 계속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대답이 잘 됐을까 모르겠네요. 저 그러면 이제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 그 질문 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이노아 배우님 다양한 시간선, 나이대에 본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시기에 연희가 연기하실 때 가장 마음이 쓰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기에 연희를 연기할 때요? 아무래도 33살이었던 것 같아요. 33살 때 감정이 그 10년을 거쳐오면서 쌓여온 감정, 정말 5만 가지 감정들을 함축해야 하는 그 나이대여서 그때를 가장 많이 신경을 썼고 질문이 뭐였죠? 어느 시기가 가장 마음에 쓰였는지 연기하실 때. 네네네. 33살이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연희를 연기하면서 저 자신도 진짜 사랑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사랑에 솔직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서투르고 저도 딱 연희랑 동갑이거든요. 33이거든요. 근데 10년을 이렇게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는데 내가 그 쉽지 않았던 이유들도 막 발견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 다음은 그 얼굴 보니 좋네에서 헬멧남 역할이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헬멧남 역할이요. 저 상황 자체가 그냥 정상적으로 얼굴 보고 내가 하지 못했던 저희 영화들 모두 사랑 얘기여서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만나고 싶으면서도 만나고 싶지 않으면서도 들통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이미 차인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장애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무 죄 없이 그냥 도와주려는 행인의 등장으로 이 되게 진중한 감정의 상태가 어떤 장애물들이 계속 처하는 상황을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코로나 때 사실 제가 많이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 갇혀서 뭘 제대로 못하는데 끊임없는 어떤 회방의 어떤 요소들, 그렇다고 막 대단한 걸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보고 싶은 것 뿐인데, 그래서 그런 역할로 회면담이 등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영화를 잘 봤습니다. 남군성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최악의 친구들을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촬영을 원시원 컷으로 구성하셨는데 촬영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번 촬영이요? 이번 촬영의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3테이크 정도 만에 촬영을 끝냈는데요. 에피소드가 아니라 정말 너무 더웠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어떤 끔찍한 에피소드고요.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9시인가에 갔는데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위, 정말 한 테이크 찍고 나면 녹아내릴 것 같은 그 더위를 제가 꼽겠습니다. 텔미비전 임종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보면서 저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결말 이후의 둘의 삶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혹시 결말 이후 둘의 모습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주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보통 예전에도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뭔가 이 그 순간의 마음에 관해서 좀 더 포커스된 거가 있어서 거기까지 제가 좀 개입한 어떤 이야기고, 뒤에는 저도 잘 모르겠고 보통 같이 예상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길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뭔가 말을 하면 뭔가 지금의 저 계속 뭔가 그 비전을 의심하고 응원하고 뭐 그 마음이 좀 반복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너무 또 길어지면 좀 지칠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마음. 네, 겹겹이 여름이 다 이제 아무래도 진짜 두 인물의 감정선을 이제 10년 가까이 이걸 보니까 지금 두 분 정도가 더 질문하셨는데 장편으로 만들어지면 재밌을 것 같다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랬을 때 이노아 배우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추가하고 싶으신지. 장편으로 만들어진다면 강희와 연희가 각자 일하는 모습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둘의 이야기가 많이 포커싱이 됐는데 사실 그 장면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단편으로 이제 그 시간을 줄이면서 많이 편집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27살의 서사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 7분 정도만 더 있어도 더 이제 관객분들이 더 이들의 사랑에 더 몰입을 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확장판 같은 거 안 될까요? 감독님도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많은 컷들을 잘라내면서. 네. 저 얼굴 보기 좋네 남궁성 감독님께 또 질문하는데요. 인물의 감정과 자동차의 상태가 긴밀하게 호응한다는 점에서 재밌었는데 어떻게 자동차라는 사물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에 정말 제가 큰 의미를 두고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는 길 위에 어떤 길 위에 멈춰선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희가 처한 그 감정이, 그리고 아마 이별을 한 지 참 오래됐는데 이번 섹션을 보면서 또 생생한 그 이별의 감각이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뭐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가는 길에 멈춰선 듯한 느낌이기도 해서 그 굉장히 제한된 그 차 안이라는 공간 안에서 되게 중요한 감정을 그 안에서 어떻게 끝내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으로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텔미비전 감독님께 여쭈고 싶은데 그 하이라이트 장면인 여자친구 아버지 앞에서 공연 장면 촬영 시 NG가 많이 났을지 궁금합니다. 배우분들도 정말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저도 저 테이크는 두 테이크를 갔는데 저 테이크는 첫 번째 테이크가 선택이 됐고요. 두 번째 갔던 이유는 그 앞에 이렇게 그 아빠랑 연희가 걸리는 포샷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걸리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다가 그 은은한 그 뒤에 뒷모습이지만 그들의 리액션을 계속 의식하면서 보는 게 더 지루하지 않고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선택하게 되었고 사전에 그 배우님이랑 연습을 하셨고 그 배우님이 조금 젊으셨을 때 OBS 뭐 1기 개그맨이시기도 했대요. 그 이후로 계속 연극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장시간 코너를 진행하시는 거 되게 즐겨하셨고 연습도 많이 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김두봉 배우님 캐스팅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개그맨인지 그리고 그 여기서 하는 그 개그를 감독님이 직접 짜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짰는데 근데 부담이 없었던 거는 사실은 원래 재미없는 게 맞으니까 아무도 안 웃겨도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짰고 뭐 탁구 같은 이런 거는 이제 탁구나 쓰레받기 같은 건 배우님 아이디어. 두봉 배우님 캐스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프로필 받아서 어디랑 같이 미팅 진행하면서 만나 배웠고 그 개그맨을 이제 개그맨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가는 어떤 짜함이 느껴지는 그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작업하게 되었어요. 그 겹겹이 여름에 이노아 배우님께 또 궁금한데 거기서 이제 내가 널 좋아하는 이유는 측은지심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신들이 이제 연희가 강희를 바라볼 때 그 눈빛들이 정말 너무 잘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찍은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직접 연기를 했을 때 어느 장면 찍을 때 가장 그런 게 느껴졌는지 연희가 강희를 바라볼 때 진짜 치근해지는 어떤 그 감정이 어느 장면에서 제일 느껴지게 연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측은지심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연희 입장에선 핑계예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연희의 어떤 합리화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얘를 밀어내려는 그런 합리화인데 아무래도 23살 때가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 되게 귀엽고 짠하게 나오잖아요, 강희가. 그리고 가장 강희도 자기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다 내비쳤었던 나이가 23이 아닐까 싶어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집 앞에서 술 먹고 쫓아왔을 때 핸드폰 주러 그때 너무 귀엽잖아요. 그럼 그거 낭만에 대하여 부를 때는 어떻게 연기하셨어요? 보면서 낭만에 대하여 부를 때 사실 그 감독님께서 너무 더웠다고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날 정말 더웠어요. 저희도 여름에 촬영을 했다 보니까 근데 그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스태프들은 막 엄청나게 그 집에 거실에 차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전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만 이렇게 보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장면을 연습할 때 더 짠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낭만에 대하여라는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짠한 가사거든요. 네. 아, 질문이 뭐였죠? 제가 긴장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얘기해 주시죠. 아니 제가 퓨리브로 미리 봤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저 노래를 흥얼거리게 됐어요. 네, 맞아요. 노래 너무 좋죠.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두 분 감독님하고 이제 노아 배우님 앞으로 계획이나 뭐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 있으신지 다 궁금해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앞으로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이런 섹션을 사실 못 껴본 적도 없고 되게 오랜만에 좀 그 잊고 있었던 관계들의 그런 복잡한 감정을 보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작업을 하겠죠, 영화를. 네, 아마 올해 하반기에 무언가를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는 나와 보면 알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제 친구도 와 있고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즐겁고 긴장도 되는데 친구가 전에는 제가 보여줬을 때는 잤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봤을지 좀 궁금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 계획은 저도 뭐 항상 글 쓰고 그런 좋은 글 쓰려고 계속 고민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백지영 감독님이 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오셔서 너무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영화의 매력에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단편 영화를 많이 도전할 예정이고요. 제가 작년에 4개를 촬영을 했는데 이 겹개별음이 이렇게 스타트로 앞으로도 다른 작품으로도 뭐 7월에 가을이 여름에게 뭐 이런 작품들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드라마나 영화 오디션은 저는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영화 봐주시고 GV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